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았던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거짓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에 속아 찾아온 10대 재수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기사들로도 전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분노할 만한 사건 오늘 좀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 검찰이 어제 운전자 신 씨를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범죄의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안은 지난 2일입니다. 압구정역 근처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이 갑자기 돌진하는 차량에 치이게 되고 지금 내사 상태에 빠지는 굉장히 큰 중상의 피해를 입은 사안인데요. 운전자가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약물을 투약한 정황이 나타나서 현재 특가법상 도주치상 그리고 위험한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운전을 했다는 위험운전치사상 그리고 사고 미조치라는 죄가 이제 지금 적용되어 있는 것이고요. 피해가 워낙에 크고 또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도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된 상황입니다. 네, 검찰이 그리고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고 직후 이 운전자 신 씨는 구호 조치를 전혀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검찰 조사 결과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네, 사고 이후 태도도 굉장히 반성 없는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고 직후에 행인들이나 지나가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차 밑에 깔려있는 피해자를 꺼내거나 벽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가만히 차 안에 앉아 있으면서 휴대폰만 만지고 있거나 또는 나가서 잔해물 정도 치우다 갑자기 또 자리를 이탈을 해서 본인이 다녀왔던 성형외과로 이동했다 다시 오는 모습이 있거든요. 적정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고요. 본인은 성형외과를 다녀온 이유도 피해자에 대해서 구호 조치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다고 하지만 경찰이 바라보는 시각은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당시에 맞았던 약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을 맞추기 위해서 성형외과를 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병원 결제 내역을 조작하려는 시도라든가 휴대전화를 버리거나 폐기하려는 정황에서 증거인멸의 정황도 파악됐고 그만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고 그러니까 마약류 관리법도 굉장히 의심되는 상황이고 마약 전과도 2차례 전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관련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면 검사 결과 이른바 클럽용 마약이라고 불리는 케타민을 비롯해서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고 직전에 이제 성형외과를 방문을 했고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제 다수의 약물을 맞았던 것으로 그러니까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제 피부과 시술을 한다라는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한다라는 핑계하에 케타민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약물을 투약을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클럽용 마약이라고 불리는 케타민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위험한 약물들을 다수 복용하면 운전대를 잡아야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 것은 거의 만취 상태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 신 씨가 과거에 마약 전과가 2차례 있는 것을 봐서는 치료나 의료 목적력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어떤 허울뿐인 변명이고 실제로는 마약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한 것이 아니냐라는 점도 지금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이 그리고 신 씨가 조폭 또래 모임인 이른바 MG 조폭과 연관됐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또 수사를 진행 중이거든요. 마침 이번 사건 담당 검사가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이른바 MG 조폭 사건을 수사 결과를 발표하다가 이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으로 화제가 됐던 검사더라고요. 네, 신준호 부장검사님이신데요. 속칭 수노아파라는 이제 젊은 조폭들을 이제 다수 무더기로 잡아서 39명 가까이 기소한 검사님이기도 합니다. 어떤 정의감에서 이런 가해자들이나 범죄자들이 뭐 옷을 벗고 이제 문신을 한 상태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면 이렇게 분노하면서 이게 파르르 이렇게 브리핑하는 장면들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20, 30대들이 모여서 조폭 같은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지금 문제된 신 씨 같은 경우도 이 사건으로 자택을 압수수색했더니 집 안에서 현금이 뭐 1억 원 가까이 넘게 나온 겁니다. 그 자금이 합법적으로 돈을 벌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추정컨대 이제 불법적인 어떤 사업이라든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불법 수익 자금으로 추정되기
받고 있고 특히 신 씨가 이런 MG 조폭과 관련해서 주요 활동을 한 것이 지금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한 조폭과 관련한 불법 행위가 있는지 가담자 전원 이제 수사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추가적인 여죄까지 지금 수사를 하겠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예, 관련된 수사는 좀 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다른 사건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도 참 말이 안 나오는데 거짓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에 속아서 찾아온 10대 재수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구속이 됐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일단은 19살이고요. 이제 부산에서 발생된 일인데 본인이 그 구직 사이트에 이제 취업을 하고 싶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으니까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이력서를 올린 정보를 보고 어느 한 남성이 전화를 와서 여기 스터디 카페에 총무 자리가 있다. 면접을 봐라라고 해서 그 카페에 면접을 간 자리였고요. 그 자리에서 이 30대 남성이 더 좋은 일자리가 있다 소개해주겠다라고 유인해서 어떤 업소로 데려가고 그 업소는 변종 성매매 업소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피해 학생에게 성폭력이 가해졌다라고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피해자가 정말 안타깝게도 20여일 만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강간, 그러니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범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를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피해 진술을 받기 어려워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성매매, 알선 그리고 아동청소년 법률 위반 등으로 지금 혐의를 적용하고 있고 문제는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최소 5명, 6명의 피해자가 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암수 범죄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은 사안인데요. 이 사안 이전에도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나 구직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올리면 그걸 악용해서 뭐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시키거나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접수가 됐는데 이제는 면접을 빌미로 10대 청소년 여성까지 이제 유인을 해서 이렇게 성매매를 시키거나 변종업소에 어떤 성매매 행위를 시키는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이 직장을 알아보는 행위에서도 좀 주의 의무나 좀 여러 가지 조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유사한 수법으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5명 정도 더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제보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추가적인 피해자들에 대해서 접촉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피해 상황을 이제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수생보다는 피해가 경미하긴 하지만 실제로 거짓말로 유인돼서 뭐 성추행이라든가 나는 이제 정상적인 어떤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갔지만 불법적인 어떤 직장을 소개해준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지금 적발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 또 이런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A 씨는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이 가짜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 후 범행 대상을 물색을 했습니다. 가짜 정보로도 버젓이 그러면 구인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구인 사이트에 사업자 등록증을 올리는 것도 정부가 어떤 개선책으로 이걸 의무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것이 쉽게 위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임대차 계약서나 이런 것만 제출을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좀 손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만연히 믿고 또 위험하거나 밀폐되거나 다른 사람이 보호할 수 없는 장소에 가서 어떤 면접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넘기는 것은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구직자 사이트 같은 데 가보시면 일을 구하는 사람은 이력서를 통해서 내 개인정보를 많이 오픈하지만 구직,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대표라든가 이 구인 업체의 정보는 볼 수 없거나 그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런 점에 있어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직자는 구인 업체가 올리는 정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여러 방면으로 좀 확인을 하고 어떤 업체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 있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혼자 면접을 갈 때 그 장소도 좀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되고 안전하지 않는다라는 조금이라도 생각이 되면 신고를 하신다거나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대동하는 것도 현명해 보입니다. 예, 관련해서 좀 미리미리 한 번 더 확인하시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부싸움 중에 폭력에 저항하다 이 남편의 팔을 핥혀서 이 폭행죄로 기소된 아내가
정당방위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습니다. 네, 21년 발생한 사건이고요. 네. 부부싸움 중에 양쪽에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때렸다, 아내는 남편이 때렸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약간의 쌍방폭행의 어떤 시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는 상해죄가 적용됐고 아내는 폭행죄가 적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경미하다라고 판단돼서 범죄의 경미성이나 또 이제 부부관계인 점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것은 폭행의 행위는 있지만 기소를 유예하겠다라는 처분이기 때문에 폭행 자체는 인정을 한 겁니다. 예. 하지만 아내는 나는 폭행한 사실이 없고 내가 한 행동은 남편의 폭행 행위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 정도의 공격적인 행위만 했기 때문에 나는 무죄이다. 이거 기소유예 처분 부당하고 불리하게 수사를 해서 나에게 이런 처분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가려달라고 이제 헌재에 올라간 사건이고요. 헌재는 아내 행동을 폭행이 아니라 정당한 행위, 정당방위로 본 사안입니다. 예. 그동안 사실 법원 정당방위를 매우 드물게 인정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만장일치로 정당방위를 인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눈길이 가긴 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정당방위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예. 이것을 조금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도 있고 그런 흐름이 이번 판결에도 일부 반영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사건에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했습니다. 아내가 그 폭행에 대한 어떤 상황을 녹음했기 때문에 그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서로 말다툼하다가 남편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하면서 잡아 끌거나 배를 예. 발로 차거나 하는 소리들이 다 녹음되어 있고 아내는 그 상황에서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한다거나 발로 치지 마 이런 내용들이 이제 녹음 파일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수월한 측면이 있었고요. 즉 남편이 발로 차거나 끌고 가는데 아내로서 이제 손 같은 데 이렇게 손을 때려고 핥힌 정도의 폭행을 폭행죄의 어떤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 가능하다라는 게 헌재의 시각이고요. 남편이 공격한 정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어떤 방어이기만을 했고 어떤 일방적인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어떤 자기 방어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할 수 없는 정당방위이다라는 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각종 사건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